안녕하세요. 프로토러너입니다. 저희 프로토러너에서는 매일 개별 경기들을 세세히 분석하여 올려드립니다. 개별 경기들에 대한 분석글에 따라 매일 최종 추천 조합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 KCC는 시즌 16승 8패로 리그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경기력 흐름이 매우 강한 팀입니다. 시즌 평균 81득점 78.9실점으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비교적 잘 맞춰진 팀이며 특히 홈 경기에서 공격 효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 71.1로 KBL 평균 대비 빠른 편에 속하며 경기 템포를 끌어올려 상대 수비를 흔드는 운영을 자주 활용합니다. 창원 LG는 시즌 17승 6패로 승률만 놓고 보면 부산 KCC보다 앞서 있으나 팀 컬러는 완전히 다릅니다. 평균 75.5득점 70.5실점으로 리그 최상위권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저득점 지향팀이며 페이스 역시 69.0으로 느린 편에 속합니다. 공격에서는 폭발력보다는 안정적인 세트 오펜스를 중시하며 수비를 통해 경기 흐름을 통제하는 구조가 명확합니다. 부산 KCC는 최근 5경기 전승을 기록하며 리그 내에서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98.2득점 83.8실점으로 시즌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공격에서의 효율과 자신감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상대 수비 수준과 관계없이 공격 리듬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반면 창원 LG는 최근 5경기 3승 2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평균 71.2득점 76.8실점으로 득점력 자체는 다소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는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공격에서 확실한 득점 루트가 막힐 경우 경기 후반의 추격이 어려워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흐름과 전력 구조상 부산 KCC는 공격 중심, 창원 LG는 수비 중심 팀으로 성향이 뚜렷하게 갈리는 매치업입니다. 삼성화재는 시즌 2승 15패로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 전력 구조상 반등 요소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즌 평균 득세트 25.8, 실세트 24.8로 수치상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실제 경기 내용에서는 결정력 부족과 수비 붕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 47.4%로 리그 평균 이하이며 공격 허용률이 53.6%에 달해 상대에게 매우 높은 성공률을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블록 허용률 22.3%는 리그 최하위 수준으로 상대 공격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시즌 8승 8패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력 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평균 득세트 24.1, 실세트 24.2로 큰 기복 없이 균형 잡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 성공률 49.5%, 공격 허용률 50%로 삼성화재 대비 공수 양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블록 성공률 역시 17%로 수비 전환 시 안정감이 있으며 상대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최근 5경기 전패를 기록하며 완전히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평균 득세트 26.2로 세트당 점수 자체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도 있으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연속 실점이 발생하며 세트를 내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중후반 집중력 저하가 심각하며 리드를 잡더라도 이를 지켜내지 못하는 장면이 잦습니다. OK저축은행은 최근 5경기 3승 2패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득세트 24.1, 실세트 24.2로 큰 변동 없이 일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접전 상황에서도 블록과 범실 관리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부를 가져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순수 전력 구성과 팀 완성도에서는 OK저축은행이 명확하게 앞서는 경기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시즌 14승 3패로 리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력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입니다. 시즌 평균 득세트 23.7, 실세트 24.7로 수치상 큰 차이는 아니지만 실제 경기 내용에서는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공격 전개가 강점입니다. 공격 성공률 41.5%로 리그 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공격 허용률이 38.7%에 불과해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시즌 6승 10패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전력 불균형이 뚜렷한 팀입니다. 평균 득세트 24.4, 실세트 24.8로 표면적인 수치는 나쁘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공격 성공률 38.5%, 공격 허용률 40.3%로 공수 양면에서 도로공사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시브 이후 공격 연결이 불안정해 득점 흐름이 자주 끊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전력 구조와 경기 운영 안정성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확실한 우위를 점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실세트가 25로 나타나 있지만 이는 일부 접전 경기에서의 수치일 뿐 전반적인 경기 내용은 안정적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세트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운영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상대에게 흐름을 거의 내주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5경기 전패로 완전히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평균 득세트 25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5경기에서 총 3득세트에 그쳤고 대부분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가 일방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경기 중반 이후 집중력 저하와 범실 증가가 반복되며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두 팀의 분위기 차이는 매우 큽니다. 코번트리 시티는 시즌 14승 6무 2패로 챔피언십 상위권을 확실히 유지하고 있는 팀입니다. 시즌 전체 53득점 23실점이라는 수치에서 보이듯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의 경기력은 리그 최상위 수준으로 홈 10경기에서 8승 2무 무패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점 역시 홈에서 단 7실점에 불과해 수비 조직력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스완지 시티는 시즌 7승 5무 10패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원정 경기력에서 약점이 뚜렷한 팀입니다. 시즌 득점 24, 실점 30으로 공격 생산성이 떨어지고 수비 안정감도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2승 2무 6패, 9득점 14실점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점 이후 흐름을 되돌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전력 완성도와 시즌 누적 지표에서는 코번트리 시티가 한 단계 이상 앞서는 구조입니다. 코번트리 시티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득점과 실점이 각각 6득점 6실점으로 나타나 극단적인 상승세는 아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흔들림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도가 유지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스완지 시티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로 표면적인 성적은 나쁘지 않지만 득점과 실점이 각각 8득점 6실점으로 경기별 기복이 큽니다. 승리한 경기에서는 공격 효율이 살아났지만 패배한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 붕괴가 빠르게 나타났고 원정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자주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홈원정 조건을 감안할 경우 체감되는 안정감은 코번트리 시티 쪽이 더 높습니다. 미들즈브러는 시즌 12승 6무 4패로 챔피언십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팀입니다. 시즌 전체 33득점 24실점으로 공격력은 폭발적이지 않지만 수비 밸런스와 경기 운영 안정성이 뛰어난 팀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술 완성도가 높아지며 상대를 압박하면서도 무리하지 않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홈 성적 7승 2무 1패는 이 팀의 홈 안정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블랙번 로버스는 시즌 7승 3무 10패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즌 22득점 26실점으로 득점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기 주도권을 쥐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원정 성적은 5승 1무 4패로 수치상 나쁘지는 않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수비 위주의 운영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즌 전력 구성과 전술 완성도에서는 미들즈브러가 한 단계 앞선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미들즈브러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11득점 6실점으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잘 맞아 있으며 특히 승리한 경기에서는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제 득점 이후에는 수비 집중도를 높이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운영이 인상적입니다. 블랙번 로버스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패배는 적지만 확실하게 승부를 가져오는 힘이 부족합니다. 6득점 5실점으로 실점 억제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리고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무승부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시즌 1승 6무 14패로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사실상 강등권을 벗어나기 어려운 전력 상태입니다. 시즌 전체 16득점 43실점이라는 수치에서 드러나듯 공수 전반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득점 루트가 단조롭고 선제 실점을 허용할 경우 경기 운영이 완전히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의 조직력이 매우 불안정해 박스 안에서의 실점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헐시티는 시즌 11승 3무 7패로 중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즌 37득점 35실점으로 공수 밸런스가 비교적 안정적인 팀입니다. 압도적인 전력은 아니지만 상대 전력에 맞춰 경기 운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약체팀을 상대로는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며 승점을 챙기는 실리적인 운영이 강점입니다. 시즌 전력 구조 자체에서 두 팀 간 격차는 매우 뚜렷합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를 기록하며 완전히 침체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득점 11실점으로 수비 붕괴가 심각하며 경기당 평균 2실점 이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득점 기회 자체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기 중반 이후 집중력 저하로 연속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헐시티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확실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9득점 6실점으로 수비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승부처에서의 결정력이 좋아 승리를 지켜내는 능력이 향상된 모습입니다. 특히 경기 후반 운영에서 실수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리드를 관리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최근 흐름 차이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따라서 최근 경기 흐름을 봤을 때도 헐시티가 확실한 우위에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오늘 준비한 추천 조합과 조합에 포함된 경기들의 자세한 분석 내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통해 포스타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 흐름이나 선택 근거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으니 편하게 이용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